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세진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형외과 질환 및 수술을 알려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퇴행성 관절염에서부터 카파터널 신드롬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의 손상이 일어나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에 있어서 케이그렌 로렌스 분류법은 총 4단계로 나뉘고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상에서 관절 간격의 감소와 관절의 골극형성이나 연골 손실 등의 이상 소견 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TKR, 인공관절 추한술입니다. 관절의 파괴가 심하여 다른 수술로 불가능할 때 인공으로 만든 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피머 쪽 뼈를 자르고 티비아 쪽 뼈를 자른 다음 인공관절을 넣고 파텔라 보니 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넣지만 자가보니 상태가 좋으면 자가본을 사용합니다. 인공관절 추한술에 대한 인정 기준으로는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수술할 수 있습니다. 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64세 이하인 경우에는 케이그렌 로렌스 분류법을 통해서 그레이드 4일 때 보험 인정이 되고,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케이그렌 로렌스 분류법에서 그레이드 3 이상이 되었을 때 보험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UKR이 있습니다. 이 수술은 인공관절 부분 추한술이고, 인공관절 추한술을 대상 중 20%에서 25% 정도는 관절의 한쪽 부위만 인공관절로 바꾸는 부분 추한술입니다. HTO는 근위경골 절골술입니다. 휜다리 고정술이라고도 하고 오자다리 교정술이라고 합니다. 이 수술은 근위경골 외측에서 내측 방향으로 내반 변형 각도만큼 절골하여 기울어졌던 관절면을 평평하게 보이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첫 번째로 스크레로그램을 통해서 내반 변경 각도를 측정하고 내측으로 가해진 하중을 외측으로 분산시켜 안쪽에 수술을 하는 수술이며 70세 이하, 50세 이상에서는 급여가 되고 케이그렌 로렌스 3 이상, BMD가 마이너스 3.0 이상일 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대퇴골 골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퇴골은 부러진 위치에 따라 골절 부위가 많이 나뉘고, 대퇴골 경부 골절은 젊고 응급 환자일 때, 바이폴라를 할 전신 상태가 안 될 때는 크로스 리덕션을 한 다음에 캐뉼라 스크류를 사용하고 체중 부하가 없이 지내야 되며, 본 스캔을 통해서 AVN이 오는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골도에는 큰 혈관이 없기 때문에 혈액 공급을 차단하여 AVN이 잘 온다고 합니다. 대퇴자간부 골절은 PFNA를 시행하고 보통 일주일 때 보행을 시작하나 언스테이블할 경우에는 2에서 3주 후 보행을 시작합니다. 대퇴자간부 골절일 때 빨리 보행하는 이유는 그쪽에는 혈관 분포가 많고 AVN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자하부 프랙처는 롱 PFN을 시행하고 1에서 2개월 때 보행을 시작하고, 피머 셰프트 프랙처일 경우에는 인터로킹 IM 네일을 사용해서 2에서 3주 때 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디스탈 피머 프랙처일 경우에는 ORIF를 하고 골수간에 삽입을 못할 경우에는 플레이트를 삽입한다고 합니다. AVN은 무혈성 괴사라고 합니다.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 조직이 괴사되는 질환입니다.
멀티플 드릴링을 통해서 대퇴골두에 구멍을 내어 피가 잘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며 성공률은 낮다고 합니다. THR과 바이폴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는 아스타블룸의 체인지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THR은 AVN 관절염, 심한 피머넥 프랙처의 경우 아스타블룸도 인저리가 생겨 아스타블룸을 깎아 H컵을 인서트하는 방법입니다. 바이폴라는 아스타블룸 쪽을 손상을 시키지 않고 헤드만 교체하여 수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척추 질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라고도 하고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요통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PLF, PLIF라는 퓨전이라는 수술을 합니다. 두 가지 모두 후방으로 접근해서 나사목 고정과 척추 체관에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이고 퓨전의 경우에는 3개월의 보존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PLF는 벌테브라 버디 쪽으로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를 따라 본 그래프를 하고 나사를 고정하는 수술 방법이며 PLIF는 인터벌테브랄 디스크를 긁어내고 긁어낸 빈 공간에 인공 디스크를 넣고 나사를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시술을 할 수 있고 시술은 6주의 보존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IDET, 수핵 용해술은 90도 정도의 고주파열로 섬유륜 부위 이상 신경을 끊어 감각신경을 차단하고 수액을 위축시켜 신경 압박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척추 압박 골절은 눌리는 힘 때문에 앞부분인 전주에 골절이 발생하는 수술로 VP와 KP가 있습니다. VP는 시멘트를 이용하여 골절된 척추체에 주입하여 단단히 굳히는 수술 방법이고 KP는 특수 풍선을 사용해 주저앉은 뼈를 원상태로 복원한 뒤에 그 안에 시멘트를 주입하는 수술입니다. VP는 2주의 보존 기간이 필요하고 KP는 3주의 보존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압박률이 30%에서 60% 안에 들어야 하며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보존 기간이 필요 없고 BMD가 마이너스 2.5 이상이 체크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RCT라고도 하고 어깨 회전을 도와주는 근육인 견갑하근, 극상근이 있는데 회전근개가 파열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리페어를 통해서 파열된 근육을 봉합해주는 수술을 합니다. 50견은 동결견, 육착성 관절낭이라고도 합니다. 관절량에 염증이 생긴 질환입니다. 50대 이후에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며 운동에 제한을 줍니다. 아스로스코피를 통해서 오십견을 치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카팔 터널 신드롬은 정중신경이 압박되면서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정중신경은 행수근 인대 아래에 있습니다. 행수근 인대를 커팅하고 수처하여 릴리즈를 해주는 방법으로 수근관 회복술을 합니다. 정중신경은 팔에서부터 손끝까지 연결되어 있고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검지, 중지, 약지,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녕!